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은빛 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청산면 가가지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같이 한다고 해서 170포기 정도 아침에 같이 해서 김장을 했는데, 오래간만에 해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이게 배추 사이사이로 그냥 그 양념장을 잘 넣어가지고 절인 배추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 그 통에 담아서 잘 갖다 드렸는데, 다 이제 김장을 하고 이제 수육하고 같이 먹는 그 꿀맛이더라고요. 이게 굴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먹는데 맛이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죠? 일교차가 심해지고 이제 거의 영하권으로 영하에서 한 1, 2도 정도로 계속 날씨가 추워지고 있고, 이제 보일러를 좀 틀어야 될 때가 보일러 틀어야 돼요. 네,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선선하다는 말보다는 이제 쌀쌀하다는 말이 쌀쌀하고, 우리 오늘 모처럼 군면 200리에 사시는 우리 조정수 어머니께서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천윤기 선생님 그래도 글을 보내주셨죠? 황토길을 걷다. 네. 한번 같이 낭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황토길을 걷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황토길을 맨발로 걸었다. 월요일은 옥천 국민체육관이 휴관하는 날이다. 우리 부부는 2달 전부터 이곳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집사람이 무릎 관절이 아픈 관계로 아쿠아 수영을 시작했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평소 운동을 멀리하던 사람이 자신의 몸이 아프고 나서는 적극적이다. 이날도 체육센터가 휴관이니 걸을 수 있는 곳을 가자고 했다. 나는 반가운 마음으로 선택한 곳이 계족산 맨발 황토길이다. 마침 은빛수다방도 황 대표님의 일정상 쉬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 싶었다. 이곳은 대전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옥천 안남에서 대략 1시간 거리에 있다. 오래전부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힐링 장소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직접 찾아 체험한 곳은 오늘이 처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계로 휴일은 너무 복잡하다고 한다. 또한 주차장 확장과 부대시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차와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오늘은 평일 한낮 시간이어서인지 붐비지도 한적하지도 않은 적당한 움직임 속에 체험을 즐길 수 있었다. 입구에는 발 닦는 시설과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이 있었으나 우리는 운동화를 비닐봉지에 넣어 배낭에 달고 걸었다. 걷는 길은 넓은 임도의 3분의 1, 대략 1m 정도의 넓이에 물먹은 황토를 두툼하게 깔아 부드러운 감촉을 느끼며 걸을 수 있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황토의 부드러움은 정말 좋았다. 낙엽이 떨어져 황토에 묻힌 길은 마치 판화 위를 걷는 느낌마저 주었다. 이곳 황토길의 전체 길이는 14.5km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리하지 말자고 중간에서 되돌아왔다. 왕복 1시간은 걸은 듯하다. 중간에도 발을 닦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집사람은 힐링이 많이 되었다고 좋아하며 또 오자고 한다. 나 또한 더 추워지기 전에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걸으며 옥천의 장기 관광지에 이런 황토길을 조성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 이곳은 산속에서 습길을 걷는 장소인 반면 장계에 만들어질 황토길은 물을 바라보고 건너편 산을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힐링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의 사회 현상이 노인층이 두터워지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때이다. 거기에 따라 관광도 안내자를 따라 휘둘러 보기만 하는 것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 현상인 것이다. 우리 옥천은
국토의 중간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강을 끼고 있으며 호수를 안고 있는 천혜의 지역이다. 옥천의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을 최대한 살려낸다면 어떤 멋진 모습이 나올까? 황토길을 만든다면 1, 2코스로 나누어 연장자나 연소자를 위한 편안한 길과 좀 더 드라마틱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로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오는 길에 진입 구간에 있는 마을에서 보리밥으로 늦은 점심을 먹기로 하고 맛집으로 소문난 보리밥집을 찾았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테이블이 꽉 차 있었다. 주인께서는 오늘 준비한 재료가 다 떨어졌다고 난처해하시며 주방에 확인하고는 다행히 두 사람분은 가능하다고 하신다. 우리는 행운을 잡았다고 마주보며 웃었다. 우리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잘 만들어진 관광 명소가 지역 경제에도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유념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곳 계족산 황토길을 모델 삼아 더하고 빼고 하여 잘 다듬어진 힐링 장소가 옥천의 명소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 하루였다. 야, 정말 이렇게 잘 쓰시는데 매주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엔 좀 길었어요. 아니 길어도 이 정도는 길다는 느낌이 안 그러니까 이게 잘 쓰는 글은 좋은 글은 아무리 길어도 술술 읽혀요. 맞아. 길다는 느낌. 글이 짧아도 어렵게 읽히는 게 있는 반면에 글이 길어도 이게 술술 읽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대덕 이 정도는 괜찮아. 거기 대덕구에 있는 그 황토길 거기 뭐 이름 뭐죠? 무슨 황토? 계족산 황토길을 직접 걸으면서 그냥 걷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옥천과 대비시켜서 옥천에는 장계 관광지에 이제 물을 이렇게 완만하게 해가지고 황토길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던가요? 어떠신가? 맨발로? 좋아요. 맨발로 여기도 내가 그래서도 썼지만은 황토가 예. 물을 머금으니까 예. 밟으면 이게 싹싹 들어가잖아요. 쿠션까지 있고. 황토가. 그러니까는 이 발에서 느끼는 감촉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이것도 한번 체험을 헌거하고 예. 안 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유, 그럼요. 천지 차이죠. 그래도 우리도 문정문학에서 가자고 저기 냈었어. 근데 이제 그래도 늦었지.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옥천에도 멀리 계족산까지 안 가고 옥천 장계관광지에도 진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장기관광지를 우리가는 이제 가끔 가긴 했는데 예. 그 아쉬운 것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아쉬운 게 걷는 많죠. 길도 있어요. 물가로 이렇게 걷게끔은 돼 있는데 그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화장실 같은 거를 물가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그 외지에서도 많이 그 선호해지지 않을까. 그래. 좋은 제안이십니다. 진짜. 아쉬워요. 황토 여기 관광지 지금 뭐 장기 관광지를 개발한다고는 자꾸 하긴 하는데 그거 좀 색다르지 않으면은 그렇죠.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다 똑같이 뭐. 알겠습니다. 우리 좋은 글 너무 잘 읽었고요. 제안이 진짜 건강길로 거기 레스토랑도 있는데 너무 그냥 임대를 해줘가지고 너무 아까운 게 로컬푸드 식당이나 거기서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걷고 하면 건강길로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 그 보리밥집이 예. 거기 보니까 한참 좀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떨어져 있는데도 회의하고 있어. 거기가 그렇게 꽉 찼더라고요. 그럼 마침 또 이제 두 집인데 한 집이 또 월요일 날은 또 쉬는 날이야. 그래서도 그런지 몰라도 어쨌건 한 3시쯤 됐는데도 그 테이블이 꽉 찰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냥 먹을만 했어요. 아주 이건 웰빙식이다. 그런 식이죠. 그럼 장계에도 마찬가지로 그 입구에 식당촌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활성화될 거고. 그러니까 좋은 데 다녀오셔서 그런지 더 젊어지셨어요. 아니 진짜 뭐 건강한 거는 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래간만에 참석하셨는데 조정수 어머니 글 혹시 써오신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시 조금 써가면. 예 한번 낭송을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 가까이 대고. 예, 10월 7일 사람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모르면 물어서 알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면 겁날 것이 없어요.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나임을 깨달으면 순간은 나는 희망입니다. 이렇게 써봤어요. 야, 잘 썼습니다. 그렇죠.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되고 예. 뭐든. 야,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좌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물어보고, 갖고 물으면 되고 살면 좋겠다. 그래 요즘도 잘못되면 뉘우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살면서. 요즘도 스트레스나 이 정신병이 많이 생기고 요즘에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 무슨 감기 같아요. 예, 요즘에 정신병이 흠이 아니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예, 남의 일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 외로우면 또 자꾸 평가받고 압박을 받으면 이게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자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자꾸 경쟁시키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면 특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 청소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행복하고 재밌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수학 문제 몇 개 뭐 더 푼다고 못 푼다고 영어 단어 몇 개 못 외운다고 이 삶이 이게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부추겨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이게 한참 꽃 피워야 될 그런 청춘들이 너무 생을 달리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거의 수능인데 목요일 날이 이 수학 능력 평가나 이게 사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지만 이 고생이 너무 많아요, 그죠? 수능 끝나면 또 이제 취업 준비 또 해야 되고 너무너무 불쌍해. 취업 준비 끝나면 또 결혼에 대한 또 스트레스나 압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요즘에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또 해봤습니다. 우리 조정수 선생님 글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김학분 어머니 이렇게 오늘 또 열심히 써오셨는데 한번 좀 낭송을 좀. 어쩌냐 간신 넘어졌다. 제 생각 그의 생각만 나고 슬픈 마음이 나를 잠도 들지 못하게 한다. 정이란 끈질긴 것이다. 가신 그의 못 잊어 마음 품고 사는데 하나밖에 없는 벗 가고 나니 끈 떨어진 두레박 신세다. 옥천에 나만큼 고령자도 별로 없다. 무엇이 아쉬워 나를 찾아 주겠는가. 외로운 이 산천이 되고 말았다. 너무 좋았던 남편이었기에 잊기가 어려웠고 외로울 때 격려하며 편하게 해주던 황제임도 저 세상가니 너무도 서운하고 고독하다. 그래도 하나님 영접하고 갔으니 다행이다. 작년부터 나갔던 곳 같다. 미랄교회 나가 성가대도 선다 했는데 하나님 믿고 떠났으니 복 있는 자다. 이제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갔으니 추억으로 위로받고 있자. 점심은 삼거리 카도집에서 영양탕을 먹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숨 떨어지면 그만이다. 재산이 많아도 소용없고 석박사를 하여도 도리가 없는 죽음이다. 선인도 악인도 운명이면 다 가는 길. 한 번 가면 못 오는 길. 나도 죽을 나이 되었으니 마음 준비해야 된다. 빚 갚을 것도 없어야 하고 남에게 섭섭하게 한 것도 있나 뒤돌아보고 얻어먹고 안 사준 것도 갚아야 할 것이다. 내 소지품도 없앨 건 다 버리고 깨끗이 해놔야 될 것이다. 빚은 없다. 받을 것도 없다. 줄 것도 절대 없다. 쿨하게 살자.
끝. 쿨하게 살자. 끝이 너무 재밌다. 아유, 쿨하게 살자. 글씨도 이렇게 잘 쓰세요, 이렇게. 잘 써. 격려하면서. 그래서 또 우리 김학분 어머님은 사부곡, 어제 돌아가신 남편분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도 기지만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또. 글쎄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황재임 한지 아이고 예. 머리도 좋으셔. 어머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도 낭독하시면서 읽으신 게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기억을 먼저 윤창수 읽으셔. 예 어머님부터 오늘 또 좋은 글을 이렇게 써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까요? 잊지 못할 거꾸로의 그 가을 여행. 11월 13일 윤창숙. 나는 많은 여행을 했다. 그 시작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이다. 즐거웠다. 그저 따라다니는 것은 참 편하다.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솔을 해야 하는 입장은 사뭇 다르다. 여러 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께서 아예 사회 시간에 설명을 나보고 하도록 했다. 아직 선생님께서는 가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책에 나오는 여러 곳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신 것이다. 결국 그런 것이 쌓여서였을까? 나는 의과대학을 가고 싶었으나 집에서는 모두 역사를 공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 방면으로 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대기업체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크고 작은 단체에서 나를 데리고 답사여행을 다니게 되었다. 모교에서는 아예 이어 관련된 시간을 맡겨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니게 했다. 그 수많은 여행 중 하늘도 도와줘 비 오는 날이나 험한 날 없이 모두 좋았다. 물론 어떤 사고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 그렇게 신나게 잘 다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뻔한 일이 일어났다. 1994년도 모교의 평생교육원생 40명을 인솔하고 10월 말경 철원으로 가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곳에 아주 독특한 탑과 불상에 관한 강의와 아울러 노동당사를 이야기했다. 모두들 들떠서 가보고 싶어 했다. 그러면서도 안전한가요? 라고 물었다. 네, 저 몇 번 다녀왔어요 하고 답을 드렸다. 당신은 철원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걱정들은 조금씩 하고 있었다. 사실 철원은 1975년 3월 19일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제2 땅굴 등 안보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안보 투어가 1989년 11월 4일 개장이 되었다. 그런 사정이니 사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안심하라는 내 말은 좀 그랬을 것이다. 아마 나는 몇 번 다녀온 곳으로 그렇게 괜찮다고 그랬지만 말이다.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 꼭 가지고 오라고 일렀다. 지금까지 여행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한 적이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좀 웅성거렸다. 아예 안전하게 참석하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인원이 적었다. 아무튼 이런 사연을 가지고 아침 6시 학교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그날따라 내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긴장을 했던 것 같다. 새벽에 잠을 깼다가 깜빡 다시 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5시 40분경이었다. 물수건 하나 짜서 택시 안에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는 기사님 좀 빨리 갈 수 있을까요? 고맙게도 기사님은 짜증내지 않고 되도록 빠른 길로 가도록 합시다 라고 안심시켜 주었다. 철원을 향해 갈 차는 학교 정문에서 출발해 후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었다. 정문으로 가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아예 기사님께 후문에 세워달라고 했다. 정각 6시였다. 후문 경비실
전화를 이용해서 내가 후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출발하라고 알렸다. 도착한 버스에 오르면서 나는 택시기사님이 이곳에 세워주어 할 수 없이 여기서 기다렸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어쨌든 철원 일정을 버스기사님께는 며칠 전 전화로 알려드렸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기사님은 처음 멈춘 곳은 노동당사였다. 그때서야 나는 앞불싸 이를 어쩌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노동당사는 맨 나중에 철원에 다 돌고 도착하는 곳이다. 당신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더구나 단체 버스는 고속정 부근에 있는 곳에서 출입신고와 아울러 인솔자 성명 인원수 단체 이름 가는 곳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일일이 주민등록증 대조도 할 필수적이었다. 그러면 시간에 맞추어 군인 찝차가 선두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여러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가는 곳마다 붉은 글씨로 쥐례라는 표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개인이나 어떤 차량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물론 시간도 정해져 있었다. 이런 곳을 지날 때면 괜스레 좀 두렵기도 했다. 이런 코스를 따라가면 여러 곳을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없어 한두세 곳을 미리 정해서 관람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도피안사와 노동당사가 목적이었다. 중간에 펼쳐지는 평야와 일정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땅굴이라던가 월정리역, 백마고지 등을 차 안에서 방향만을 알려줄 정도였다. 그 중에 마지막 노동당사를 보고 철원을 빠져나오는 코스이다. 그런데 우리가 달려온 것은 출입을 막기 위한 곳이 아닌 마지막 단계에 차를 대었으니 이런 난감할 데가 없었다. 보초군인은 단호하게 여기서 거꾸로 진입은 절대 불가하다며 아주 단호했다. 그때 나는 상관에게 좀 이야기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듯이 말했으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상관과 통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물론 거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길어졌던 것일까? 전화 저쪽에서 누구냐고 그 보초에게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기에 대고 크게 저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고 거기 소리가 들린다. 나에게 수화기를 들려준 것은 물론 아니다. 내가 이곳이 처음이라 길을 잘못 안더라고 이야기하고 거꾸로 여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분명 느낌으로 의논조의 목소리로 생각되는 말들이 들렸다. 어떤 사람들이 안 돼라는 자기들끼리의 큰 소리가 들렸다. 안 되겠다 싶어 여보세요 요청을 했다. 죄송하지만 이곳에 제일 윗분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된 노릇인지 연결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인솔자 누구이며 어느 학교에서 몇 명을 인솔하고 왔다는 것과 초행길이라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그쪽에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들어가도록 허락을 했다. 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난처했을 보초병에게는 깍듯이 인사하면서 고맙다고 했다.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그의 눈은 내가 아마도 윗사람과 통화를 할 정도니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았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입장하게 되었다. 차에 올라 시간이 지체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물론 노동당사와 도피안사의 답사는 아주 만족스럽게 끝낼 수 있었다.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나에게 모두들 대단하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학교로 돌아와 이 사실을 내 은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나에게 웃으시며 흐뭇해하셨다. 그 일 이후 이 소문은 선후배 동창들에게 번져 나를 군장성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유능한 해결사로 칭했다. 지금 생각해도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여행이었다. 아이고 잘 썼습니다. 94년이면 벌써 젊었을 때. 기죠? 한 30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회고하면서 당시 이제 안내를 하면서 철원에 노동당사를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이 난처한 에피소드를 잘 풀어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생하십니까 그날의 기억이? 아 생생하죠. 좋은 기억보다
그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하죠. 예. 그래서 정말 그거는 잘못하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다른 저기보다 이제 그 군 초소에 있는 그 쫄병이잖아요, 그죠? 그 보초병은 그 사람이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날 적이고 또 나 혼자면은 갔다가 오면 되지만은 많은 사람을 인솔을 하고 갔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정말 너무 정말 혼이 난 적인데 근데 그 갔다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쪽 그 당시쯤 되면은 그 윗사람이 별자리였을 거라 그래요. 네. 뭐 저는 군대 그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을 그냥 뭐 맘대로 했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굴을 봤으면 안 해줬겠죠. 안 이쁘니까 미인계는 아니었을 거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로 듣고 이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해준 거 보면 글쎄 제 목소리가 좋았나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로 선후배 간에 학교에서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그래서 아찔했던 여행이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이제 참 그런 그 아마 우리나라만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여행도 발생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저는 철원하면 지금도 그 다음엔 가기 싫더라고요. 철원이. 가기는 갔었어요. 이제 가긴 갔는데 가면 그냥 그때 너무 혼났던 게 또 제가 뭐 이렇게 담대한 이런 성격도 못 되고 사실 저는 굉장히 겁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그냥 그 이후에 더더구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가는 일은 오로지 나에게 맡기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네. 나라의 특수성이죠. 특수성이죠. 네. 네네네. 이렇게 남북 분단이 돼 네, 있고 네,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비무장지대가 생긴 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근데 요새는 아마 그 저기 그렇게 뭐 이렇게 초소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게 아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요. 글쎄요. 예.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노동 당사를 가서 그 부서진 위층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제 위험해서 이제는 철조망을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서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저기 JSP라고 그러나요? 그 JSA. JSA인가요? 예, 예. 네. 거기도 갔는데 그러니까 군 부대를 갈 때마다 그 왠지 좀 이렇게 무섭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철원에서 군복무를 해가지고요. 아, 그러셨어요? 343 백골 부대라고 백골부대 예, 가봤어요. 예, 거기서 예. 근무를 해가지고 철원을 잘 압니다. 예. 어쨌든 뭐 아이스크림 나는 고지도 있고. 옛날에 예, 예. 연천, 대광리 그쪽에서 근무를 대광리도 했어요. 가봤어요. 대광리도 저기 예. 전선 최전선이죠. 예. 그러니까 그 기차가 그 대광리까지만 가잖아요. 이 그렇지. 청량리에서. 대광리 예. 예. 어쨌든 아주 아니 대광. 대광리. 여행기 잘 들었고요. 우리 오이수 어머님은 글은 안 쓰셨지만 말로 어떻게 한 주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난 말로고 뭐고 할 것이 없어. 한 주 동안 어떻게 말로 할 거 있으면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주 동안 별일 요새 없었습니까? 그냥 그냥 좀 어떻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요. 아침마다. 산책도 요새는 안 해. 아 왜요? 그냥 걷는 거로만 그냥 생활 걷는 거. 나갔다 오고 뭐 이러는 거. 어디를 나갔다 오십니까 주로? 뭐 시장 갔다 오거나 뭐 잠깐 걷는 거 그거 그냥 아 그게 산책이에요. 산책 별다른 옛날 거 아침에 없어요. 꼭 걸었잖아 8시에인가. 지금은 춥잖아요. 아. 추워졌으니까 한 거예요. 6시면 깜깜해요. 아니 추울 적에는 선선할 때는 새벽에 이제 나가서 걸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해줘. 요새는 좀 몸도 마음도 쉬어요. 늦잠도 주무십니까 그러면? 예. 잠은 내가 못 자면서 또 밤을 새면서 이렇게 뭐 잠에 취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좀 불면증도 좀 심하고 아이고 잠을 푹 자야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그러시구나. 추울 적에는 조금 늦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안 움직여요. 늦게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부터 뭐 움직이고 이것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햇살이 충분히 퍼지고 기온이 어느 정도 기온하네. 상승됐을 때 움직이시고 밤에 안 주무시면은 낮잠 자세요. 낮잠 졸리면 낮잠 주무시고. 근데 예, 낮잠도 안 좋아요. 자죠. 나는 그게 밤을 건강을 새고 나면 지키는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안 와요. 낮잠을 자면 밤에 잠 못 자. 아니 꼭 밤에만 자는 게 잠은 아닌다니까 그냥 졸려오실 때 그냥 자면 돼. 잠깐이라도. 자, 어쩐 적에도 꼬박 샜어요. 경로당이 따뜻하다고 거기서 잔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리를 바꾸니까 잠 하나도 못 자고 꼬박 새고 왔어요. 참 대가 나더라고. 그 잠자는 것에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전까지는 몰라.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너무 바빠갖고 주무셨어. 남편 하시고 예. 딱 석 달이더라고 쳐보니까 석 달간 밤을 밤샘을 하는데 잠이 얼마나 좋은 건지 진짜 그때 보약이에요, 정신이 보약. 잠이 미쳐 미쳐 보약이에요. 잠 못 자면 목 렁렁하니 아무것도 못 해. 정말 밥맛도 없고 의욕이 없고 예. 아주 그 죽고 도피한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네. 못 참 해. 재밌는 게 예. 그 철원에 주둔을 하셨던 그 어떤 군인 대령이 예. 예. 아주 그 독실한 불교 신자였대요. 근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 불상이 나 좀 살려달라고 땅바닥에서 그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지역을 이제 장병 며칠 데리고 가가지고 예. 파봤더니 예. 불상이 나왔다는 이야. 거예요. 그래서 그 불상이 이제 다시 이제 다 이렇게 칠해가지고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 불상은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등 뒤에 연대가 쓰여 있어요. 근데 모든 유물은 연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 대령인가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찾아낸 불상이에요. 그 연대가 저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게? 그게 이제 신라 시대 말기예요. 이야, 보물이네요, 보물.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내 가지고 사실 뭐 절이라고 하기도 지금은 많이 단장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만 해도 그냥 그 일반 가정집 비슷한 데다가 그 불상 하나 모셔놓고 그다음에 이제 다행스럽게 탑이 마당에 있는 거는 그대로 서 있는데 이 탑이 또 아주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죽향 초등학교에도 탑이 하나 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삼층top 탑. 예, 근데 내가 좀 이렇게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문화 해설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에게 좀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오시는 분들이 거기 있는 거 그냥 저기 아니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거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유튜브 못 봐가지고 이거 오는 거 아닌데 그거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설명을 듣고는 아주 독특한 설명을 했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니까 처음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저를 안 나타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보니까 슬금슬금 좀 나타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군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길래 내가 살짝 얘기를 했어요. 이거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리고 또 엊그제는 옥천여중 애들 13명인가 인솔교사가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온 사람들이 설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네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자기네가 그거를 설명을 하는 그거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뒤따라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냥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그거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늘 시간이 없을 테니까 내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너희 처음 들어봤을 거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은 옥천의 수준도 높일 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오는 관광객들에게 아 거기 갔더니 뭔가 이렇게 설명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게 있다. 뭐 이런 좀 수준을 높여야지 그 유튜브에 있는 거나 가지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서도 수준 높은 그런 거를 조금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되게 문화재를 소중한 말씀
잘 듣고 갑니다. 근데 노래 신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천윤기 선생님부터 어떤 노래를 듣고 싶나요? 나훈아의 홍시. 홍시, 야, 가을이면은 홍시노. 그 감나무 이렇게 나뭇잎 다 떨어지고 나서 감만 달려 있는 거. 시적절한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 시적절한 네, 노래 맞아요. 나훈아의 네, 홍시. 나훈아의 예, 홍시가 들어보도록 있구나.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수 저는 누구가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었다 놨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들었다 놨다. 우리 오이수 가모님은 나는 가을 노래를 들었고 근데 벌써 가을이 갔더라고. 그럼 뭐 어떻게 가을 노래 10월의 마지막 날을 뭐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한번 들어봅시다. 이용의 이제 벌써 있잖아요. 11월이 넘어서 왔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하면서 우리 김학구 어머님 어떤 노래였는데? 또 해요? 또 해도 괜찮습니다. 라콤바르시다. 우리 조정수 어머님은 듣고 싶은 노래 단골 있으십니까? 신유의 시계바늘. 예, 신유. 신유. 사는 게 뭐 별거 있더냐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 털고 너털 웃음 한번 웃어보자. 신유의 시계바늘. 노래 가사가 참 좋습니다. 사는 게 뭐 별거더냐. 예,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다들 뭐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이 환절기가 특히 위험하죠이죠. 감기, 코로나, 뭐 독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이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열대우림의 나무들은 나이테가 없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인데만 1년, 2년 나이테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면 이게 무르고 나의 어떤 성장할 수 있지만 물러 터지는데 우리는 좀 혹독한 겨울을 나면 하나씩 매듭이 지어지고 마디가 지어지면서 이 나이테가 그려지면서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대나무는 그냥 나이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근데 크잖아요 나무. 네. 나무들이 크지. 몇 번 보니까 나무 사람도 크지만 나무도 크더라. 네, 그 나무도 크고 이렇게 돼 있다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되게 겨울이면 저 따뜻한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사실 이제 시골집에 사는 사람들은 단열이 안 되고, 또 이게 이러다 보니까 추위가 많이 있어서 전기장판 하나로 이게 겨울을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무 나이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나이테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때문에 성장 속도에 차이가 생겨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열대 지방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이 두 기로 인하여 식물의 성장 속도가 발생하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건기 우기가 없는 지역이면 더더욱 나이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날씨가 똑같으면 거의 나이테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나이테가 이거예요. 나이테 주름이 늘어갈수록 근데 이제 노사연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 그러니까 익어가는 하루가 계급장이라고 그러던데. 예. 계급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급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소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우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처음 너를 본 순간 정신 차릴 수 없어.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심조심해. 어떻게 하면 네 맘을, 답답해진 내 맘을, 쫄깃해진 심장이 나 어쩌면 좋아. 가까워졌다 점점 멀어져가는 이상해. 울다가 웃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했나요.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나의 너의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은 멀어져갔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울다가 웃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녀는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내 맘속에 줬다 놨다 줬다 놨다 가져둘 수 있을까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내 맘을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줬다 놨다 hey.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supieras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Los amigos ya no vienen ni siquiera a visitarme. Nadie quiere consolarme en mi aflicción. Desde el día en que te fuiste, siento angustias en mi pecho. Si percanta que has hecho de mi pobre corazón. Que aún dentro de mi alma conservo aquel cariño que tuve para ti. ¿Quién sabe si supieras que nunca te he olvidado? Volviendo a tu pasado, te acordarás de mí. 별거 있더냐 요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술 한 잔에 시름을 털고 노토르스만 번 웃어보자 세상아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돈이 좋아 여자가 좋아 술이 좋아 친구가 좋아 싫다는 사람은 없어 너도 한번 해보고 나도 한번 해본다 시계 바늘처럼 돌고 돌다가 가는 길을 잃은 사람아 미련 따윈 없는 거야 후회도 없는 거야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살이 뭐 다 그런 거지 뭐
무거워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사랑 그대